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도덕적 위험,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모럴 해저드로 인한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런 기업들로 인해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상당한 고통이 있고, 급락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2년 전부터 강조드렸던 것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너 리스크다. 오너를 잘 만나야 된다. 그 오너의 기업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제가 나열을 했고, 그 중에서 여러 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지분, 부채 비율, 어, 자본금 변동 내역, 그죠? 지분율, 고정비, 이런 것들을 제가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대기업 최대 주주의 지분율은 잘 확인을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냥 차트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 중소형주, 대형주 가릴 거 없이 지금 힘든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제가 이번 기회에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래프톤, 카카오페이, HLB, 신라젠, 오스테 임플란트, 에코프로비엠 등등등 많습니다.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도덕적 해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게 틀린 말이고 해석을 잘못했고 도덕적 위험이다. 이 모럴 해저드라는 것이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의 정보가 부족한 거예요. 자신의 행동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악용해서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정당한 거예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건데, 그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봤을 때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다. 즉, 거의 갑을 관계, 위와 아래의 관계, 대표와 주주의 관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동등한 위치이고, 주주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완전 반대로 됐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 모럴 해저드가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제도적으로 탄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이 시스템화가 돼야 되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커피 사거나 뭐 맛집에서 기다리면은 줄 서서 기다리는 거 아니잖아요. 누군가 줄 서서 기다리면은 새치기도 하고요.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새치기도 막 하고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예 그냥 핸드폰으로 순서가 정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도 이런 시스템화가 반드시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모럴 해저드를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회의가 아닙니다. 어떤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극한의 상황에 오게 되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악용하는 그런 것,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위와 위치를 이용해서 악용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은 그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많아야 됩니다. 최소 30% 이상 돼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사례를 일어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최대 주주의 비율이 상당히 적고요. 또 하나는 회사의 경영 실적이 내가 정말 주인인 것처럼 경영 실적을 해야 됩니다. 함부로 돈을 빌려 써도 안 되고 함부로 주주에게 손을 벌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요. 실적이 잘 나와도 그 돈을 아껴가지고 또 다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것들이죠. 그런 싸게 보이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장기 투자를 하고 나의 인생과 함께 가는 그런 투자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 간과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최근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의 모럴 해저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이게 대표적인 거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근본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위험한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주식시장에서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치밀하게 법과 제도를 설계해야 되는데 이런 예시들을 좀 제가 밑에서 좀 적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돈 없는데 추가 배당하는 거. 예를 들면은 영업이 계속 안 나요. 영업이 계속 안 나고 정말 힘든 상황인데 대주주의 지분이 많은 경우에요.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배당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정신 나가는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회사가 돈을 못 버는데 나에게 배당을 더 주네? 이거 좋아라 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 빨리 나와야겠다. 이 대표는 정신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뭐 HLB 같은 경우에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으면 돈이 없으면 막 주주들에게 손을 벌립니다. 투자라는 것, 일부러 허황된 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해라. 그래서 투자해라.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하고 신주인스폰 무사채 발행하고 그게 설비 투자에 들어가야 되는데 설비 투자에 들어가지 않고 운영 자금을 쓴다. 그거는 뭐를 해줘야 되죠. 추가적으로 그 돈을 가지고 고정비가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점점 적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밑에도 좀 보면 아시겠지만은 무상증자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무상증자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회사가 정말 무상증자 하는 이유가 뭔가, 왜 굳이 무상증자를 해야 되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무상증자를 했을 때 주주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하지 않습니다. 주주들을 위해서 하진 않고 기본적으로 정말 거래량이 없거나 그런 것들이 호재지, 이미 거래가 나와 있고 지금 뭐 대표 기업에 해당되는 그런 종목들이 갑자기 그냥 주주를 우선한다고 해가지고 무상증자 한다는 것도 뭐를 해줬다. 본인이 갖고 있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주식을 매각하거나 매수를 해가지고 그것도 대표이사가 또는 특히 고위급 임직원들이 그런 모습을 하는 것 자체는 대표이사가 그런 거에 대한 교육도 없었을 뿐더러 그런 것들이 그 회사 내에서 팽배했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슬람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그 회사 내에 그거를 횡령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시스템, 그만큼 위에의 임직원들과 대표들을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게 철두철미하고 이거 무조건 걸린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사에서 운영을 했다면은 이런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지분 매각인데 내가 뭐 흔히 말하는 카카오페이처럼 그냥 고점에 올라가면 파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내가 질타를 받던 어쩌건 간에 내가 몇백억 벌잖아요. 매각한다고 해서 내가 죄가 되나? 법적으로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파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도덕적 위협인데, 이런 것들은 역시 대주주의 지분율, 그리고 부채 비율, 그리고 고정비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장기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보다도 그 회사의 오너가 어떤 마인드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적자 기업인데 성과급 좋지 않은 거. 돈을 못 버는 데만 성과급 줘요. 왜? 내 돈 아니니까. 회사가 어차피 망하든 안 망하든 상관없으니까. 이런 게 있고요. 기업을 부풀리는 것들은 연속으로 뭐 지주회사를 만들면서 회사를 계속 상장시키고 확장시키는 그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카오의 이 문어발식 이 상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인사채용 비리 같은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인사채용 비리라는 것은 결국에는 헛돈을 쓴다는 것이고, 고정비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회사의 일을 잘 안 한다는 것이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게 좀 소외감을 들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사채용 비리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하면 안 되는 뭐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주 낚시도 최근에 크래프톤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을 돈으로 보는 예전에 많았습니다. 예전에 진짜 제가 주식을 안 했지만 80년대 90년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사주 막 해가지고 하다가 IMF 때 쫄딱 다 망했죠. 그런 것처럼 직원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이용해 가지고
상장을 노리거나 어떤 일부 물량을 확보하는 그런 식의 모럴 해저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들 외에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그런 위협들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고 그런 위협을 피하지 못하면은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서는 투자를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거는 단타도 마찬가지고 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 투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폭락을 하고 거래 정지를 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하시고 내가 어떤 오너와 같이 함께 투자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은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지뢰를 피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점 참조하셔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했던 모럴 해저드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은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